네, 목요일 모닝 포커스에서는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이 취임사에서는 그런데 이 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어제 이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이제 그동안에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게 분열과 대결이었다고 나오는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1월 6일에 있었던 그런 의회 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취임사의 방향을 정치적인 부분, 통합과 화해에다가 방점을 두는 취임사는 방향을 잘 설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네. 원래 정치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아주 쉽고 자주 쓰는 단어긴 하지만은 사실 정치를 학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오히려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치를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자원이나 여러 가지 소득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세계, 이런 데 대한 분배 과정을 정치라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뚜렷한 방향이 있죠. 이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그러나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이런 것은 사실은 공식이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소수의 불이익을 많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취임사 같은 경우가 경제 부분에 설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경제 쪽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하는 큰 명분 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도움을 주고 그쪽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향이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크게 변화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전반적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제 발언이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방향도 자원 배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점적인 정책 사항에 있어서 여러 분야를 다 고려하는,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또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 현실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고민하고 또 포괄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읽을 수 있었고, 이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민주당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옮겨간 거라고 해석을 해서 어제 취임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져오는 그런 취임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역시 코로나19 사태 지원한 스티뮬러스 패키지인데요.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2,000가 처음 이제 예고가 됐다가 실제로는 $1,400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초대 재무장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되셨고, 또 아마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일 인준이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 옐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연준 의장을 할 때도 상당히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네. 또 본인의 경제학 전공 분야 자체가 노동경제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우리 사회의 이 저소득층과 또 이렇게 이 소득이 너무 불균형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앞으로 이제 옐런 의장이 상당히 강조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2,000를 $1,400로 했던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600를 한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에 $2,000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차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일각에서는
$600는 이미 받은 거고, 받을 거고, 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2,000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네. 예상을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예. 원래 그 정가에서 얘기됐던 것은 이제 그 총 금액을 $2,000로 예상을 하고 추진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더 크게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옐런 장관 지명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기초적으로 원래 재무부와 이제 연준의 두 축이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연준은 이제 입장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연준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거기다 다 썼다. 따라서 재무부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잘못하면은 극복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준의 지난 4, 5개월 동안 꾸준한 지적이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부 쪽을 맡게 될 옐런 의장이 이제 호응을 잘하고 있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재무부에서 이제 행정부 쪽에서 그만큼의 그 지원하겠다는 건데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그 부양책으로 이제 1차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또 특히 일자리를 위해서 중요한 2차안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1차안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백신을 어떻게 빨리 보급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단지 그 제약사와 그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비용을 누가 될 것이냐와 이 비용을 냄과 동시에 백신 비용뿐만 아니고 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유통이라든지 의료 그 시설들의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이제 1차안에서 더 확실하게 확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9천억 불로 연말에 그 타결되었던 안에서 그 연방 쪽에서 지금 실업수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추가로 돈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서 실업수당 청구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방에서 해주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실업수당 혜택이 안 됐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그 9천억 불 됐을 때 이게 연장 기간이 이제 3월로 맞춰지는 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1차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은 아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계속 그 1차 때도 지난 그 12월 안도 연장이 됐는데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공화당은 이제 이게 민주당을 선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적 정책이고 잘못하면 민주당만을 위한 정책이 된다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옐런 의장의 입장이나 민주당 의견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그 해고 실업률이 제일 높은 분야가 민간 기업도 있지만 사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금 해고되거나 실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민간 쪽에서 아무리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와 지방정부의 그 실업률 때문에 잘못하면은 경제가 제자리로 올라가서 힘들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또 포함이 될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그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좋지는 않지만 최후의 순간에 가서는 이제 힘으로라도 밀어붙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분들도 아주 첨예하게 느끼고 계시는 지금 렌트비를 지금 못 내시거나 좀 덜 내시는 분들, 네네. 몰기지 페이먼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1차 부양안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하신 그런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은 2차안으로 이제 옐런 의장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결국 미국의 미래에는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에 있는 건데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이렇게 실업수당 주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우리의 이 미국의 시민들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서 사회의 어떤 생산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조사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제 세제상의 지원도 있을 거고, 지원금의 지원도 있고, 이제 이쪽에 좀 돈을 많이 넣어서 미국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올려서 그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교육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시켜줘서 그분들의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2차 안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당장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그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는 뭐 우리가 병원으로 얘기하면 영양이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게끔 미국의 그 우리 노동력에 대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려나가는 그런 쪽에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이 조직적인 그러한 그 부양안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취임사에서도 드러났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소수계를 많이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그 불법 차류제에 대한 정책을 지금 광범위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십시오. 네, 아주 그 애매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사실 저희가 뭐 이민 정책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불체자 또는 뭐 이민에 대한 그 문호를 개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만은 이민 정책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것에 상당히 그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때 그 모슬림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여행객들까지도 뭐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 우선으로 해서 그 이민을 상당히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많이 폈는데 바로 그 어제 다 그 폐기하거나 또는 그 재조사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라는 그런 그 부분에 서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불체자가 지금 불체자분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약 한 1,1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체자 1,100만 명을 앞으로 8년간에 걸쳐서 이제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정책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체자들뿐만 아니고 이거 더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미국의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이 그 건국 이념이라고 하기는 좀 안 맞겠죠. 처음에는 그 이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됐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300년간의 미국 역사는 결국은 다민족 그 인종 사회를 포괄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펼쳐왔고 이것이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거죠. 미국에만 오면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충분히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대단한 그 정신적인 또 정책적인 그러한 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소수계나 뭐 불법 체류자들이 안 돼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계 지도자 국가로서의 역할, 이걸 통해서 교역과 그다음에 그 거래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더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도 잘 되고 미국과 연관되거나 미국과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잘 되는 이러한 부분의 그 정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왔던 건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4년간 갑자기 방향이 좀 이렇게 막혀버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지금 되돌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미국의 그 역할이 더 커지면서 경제 면에서도 많은 그 긍정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뭐 일자리도 그렇고 또
또 세금도 인상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모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선택인데 선택은 뭘 의미하냐면은 네. 누군가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가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네. 이 불체자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이론의 근거가 바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기존의 사람들이 너무 손해를 본다는 건데 네.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 불체자가 느는 것 자체가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인 사회의 많은 경제에 속하는 부분들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많은 이 다른 이민 계층의 도움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타운 내에 업소들만 가봐도 많은 그 히스패닉 분들이 와서 그 값싼 노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네, 불체자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불체자가 합법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더 내서 그분들을 좀 뭐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요. 이 한 1,100만, 더 나아가서 뭐 1,200~300만 명, 그 다음에 앞으로 이민자가 늘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져온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우리 한인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여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좀 개방적이고 전진적인 방향을 갖는 것은 그 세금에서 조금 더 낸다든지 그럴 일도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긍정적인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